강아지 친구가 있네요. 하미야 안녕. 저희는 고양이를 부탁해 팀인데. 네, 고양이는 지금 여기 안에 숨어 있거든요. 하빈아, 하빈아. 짜잔! 오늘의 주인공 냥이 하빈입니다. 엄마 집사는 하빈, 강아지 하미와 일상을 보내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강아지가 공놀이를 하는 사이 하빈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강아지 하미. 녀석이 재빨리 달려가 하빈이의 뒤를 쫓아가는데요. 그리곤 하빈이를 놓칠세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아이고 형이 그렇게 좋아? 같이 놀고 싶어? 하지만 하빈이는 귀찮은지 이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얼른 나와라 오바.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오바. 나오라고 계속 긁어대는 녀석이나 이불 속에서 꿈쩍도 안 하는 녀석이나 둘 다 대단하긴 합니다. 아 누가 쟤 좀 알려주라옹. 아무래도 강아지가 이렇게 괴롭히다 보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좀 피해 다니는 성격이긴 해요. 강아지 하미 때문에 고생하는 하빈이를 위해서 엄마 집사가 따로 하빈이와 놀아주는데요. 하미를 피해 숨고 도망다니던 모습과 딴판입니다. 하미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그래도 잘 놀아요. 그런데 낑낑거리는 강아지 하미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빈이 일단 멈춤. 불이 나게 달려가는 녀석. 형이 그렇게 좋아? 하미야 또 방해하러 왔어? 안돼. 안돼 이거 부러뜨리면 안돼. 좀만 기다려. 하미가 왜 그래요? 하빈이랑만 놀아주니까 자기 먼저 놀아달라고. 항상 이래요. 네? 녀석이 지금 질투를 한다는 건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강아지 하미는 하빈이와 같이 놀자고 들이댄 게 아니라 집사와 하빈이가 같이 있는 꼴을 못 본다는 것. 하빈이 뽀뽀해주면 안 돼? 하미야? 안 돼? 엉아도 이뻐해주자. 잠깐 안아주기만 해도 질투 폭발. 안 돼? 결국 스스로 자리를 피하는 하빈이. 내가 엄마는 내 거라고 얘기했었지. 강아지 하미의 응징에 눈치가 보이는지 그 자리에 얼음이 된 하빈이. 아빠 집사가 하빈이를 위로하려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엄마 집사와 놀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빠는 상관 말라옹. 집사님, 하빈이가 왜 그러나요? 저랑 놀라 그러면 도망가요. 왜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장난감이 실증난 건지 아니면 제가 싫은 건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옹. 어미를 잃은 하빈이는 집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2살이 넘어 동생 하미를 맞았는데요. 처음에는 둘 관계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애가 새끼 때 왔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잘 받아주고 해가지고 바로 합사가 됐었어요. 이제 하빈이가 또 2살 위다 보니까 좀 봐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커요. 갔다 올게. 우리 안녕. 하빈아 켰니? 하빈아 켰니? 강아지 하미와 산책을 준비하는 집사. 하빈이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려고 일부러 짬을 낸다는데요. 하빈이 심심할까봐 챙겨주고 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하빈이가 오롯이 혼자가 되는 시간. 아 빨리 데리고 나가라옹. 강아지 하미는 산책도 좋지만 엄마 집사를 독차지해서 신난 것 같은데요. 그때 길냥이 한 마리가 녀석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습니다. 하빈이 아니야. 하빈이 집에 있거든. 가자. 하빈이와 지내다 보니 고양이만 보면 저절로 반응하나 봅니다. 산책 나가서 고양이만 보면 이제 이래요? 원래 고양이랑 키우니까 오히려 고양이 습성이 다르어요.
이 시각 하빈이는 뭐랄까요? 텅 빈 집안을 두리번 거리는데요. 하빈아, 아무도 없어. 시끄럽게 짖는 강아지 하미가 없으니 모처럼 조용합니다. 그제야 마음이 편한지 자리에 앉아 폭풍 그루밍을 하는 하빈이. 홀로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그리고는 구석진 곳에서 돌을 닦듯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녀석. 하빈아, 그 구석에서 뭐하니? 그런데 갑자기 울기 시작한 하빈이. 도대체 왜 우는 거니?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빈이의 울음이 계속됐습니다. 잠시 후 강아지 하미와 산책을 마친 엄마 집사가 돌아왔는데요. 사실 엄마 집사는 하빈이의 울음이 이젠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하빈이가 잠을 잘 때 빼고는 계속 운다고 하는데요. 특히 집사가 화장실을 가거나 외출을 했을 때 심하게 우는 하빈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은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1박 2일로 이제 나갔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애가 이제 계속 울고 있더라고, 밤에. 그래서 새벽에도 계속 울고 있고 해가지고 남편이랑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주민한테 피해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바로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집사들이 달래도 보고 놀아도 줘봤지만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데요. 이때 집사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빈이가 우는 그때 절 만져주세요. 녀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서 궁여지책으로 고양이 번역 어플까지 동원한다는 집사. 번역기까지 돌리세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도 번역기라도 해서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번역기는 돌렸어요. 뜬금없는 반가반가로 대화는 끝이 납니다. 대체 하빈이의 울음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런데 또 강아지 하미가 끼어드네요. 결국 하빈이가 또 양보하는데요. 그런 하빈이가 안쓰러운지 쓰담쓰담하는 엄마 집사. 하지만 질투쟁이 하미 녀석이 그새를 못 참고 엄마 집사 품에 쏙 안겨버립니다. 에구, 하빈이가 왠지 쓸쓸해 보이네요. 하빈이는 괜찮았어? 아니. 안 괜찮았어? 이렇게 울었어, 어? 퇴근한 아빠 집사, 하빈이를 달래더니 녀석을 안고 같이 잘 준비를 하는데요.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자. 아이고야, 하미 요 녀석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질투의 화신, 강아지 등살을 피해 떠밀리듯 거실까지 나온 하빈이. 나도 같이 자고 싶다. 결국 또 하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강아지 하미도 짖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개가 짖는다냥? 잠시 후 하빈이가 강아지 하미의 배변 패드로 걸어가는데요. 자리를 잡더니 패드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로 옆에 화장실을 두고 대체 왜 그럴까요? 소변을 본 후 유유히 자리를 뜨는 하빈이. 강아지 하미가 볼일을 보러 왔지만 이미 하빈이가 사용한 후인데요. 결국 녀석이 볼일을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하빈이의 한 번 터진 울음, 절대 그칠 일 없겠죠. 벌써 6개월째. 하빈아, 너 안 힘드니? 그런데 최근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너가 싼 거잖아.
하빈아. 네가 싼 거잖아, 이불. 하빈이가 이불에 실수를 했어요? 네, 유독 이 이불에만 실수를 좀 가끔씩 많이 해요. 이불에까지 소변 실수한 하빈이 때문에 아침부터 세탁기가 바쁘네요. 너가 오줌 쌌잖아. 응? 싸면 되는데. 응? 너 아니야? 그럼 누구야? 응? 그럼 누구야? 엄마 집사가 이불을 넣는 그때 또 강아지 패드에 소변을 보는 하빈이. 바로 옆에 고양이 화장실을 두고 왜? 하빈이가 뒤늦게 소변을 본 증거를 없애보려고 패드를 모래마냥 덮는 신용을 합니다. 또 쌌나 보네, 하빈아. 하지만 집사에게 바로 발각. 아, 그러고 보니 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돌을 닦고 있던 게 아니라 소변 보고 있었던 거네요. 야, 너 이 패드값만 지금 얼마인 줄 알아, 때문에? 울보가 된 하빈이도 힘든데 이젠 소변 실수까지. 애가 이제 고양이인데 모래에다가 싸야 될 아이가 패드에다가만 싸고 침대에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긴 해요. 모래도 많이 바꿔보고 화장실도 많이 바꿔보고 화장실 청소도 계속 해보고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어요. 울보에 오줌 싸개까지 돼버린 하빈이. 녀석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거대 고양이 야옹신이 있잖아요. 하빈이를 위해 양주까지 한달음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 나가겠습니다.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는 야옹신에게 부비는 하빈이. 얘 엄청 사람한테 친화적인데? 네. 지금 자기 페로몬 묻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페로몬을 묻힌다라는 거는 이 가방이나 저라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안전한, 친근한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페로몬을 묻히는데. 야옹신 반갑다. 본격적으로 하빈이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엄마 집사가 하빈이를 예뻐하면 강아지 하미가 짖기 바빴는데요. 선생님, 요은석이 하빈이를 집사님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강아지가 짖는다라는 거는 고양이의 우는 것과도 약간의 일맥상통하거든요. 많이 짖는 애들일수록 불안감이 많고 소심한 애들이야. 하미는 엄마 껌딱지 같다. 벨크로독 같다. 쉽게 말해 강아지 하미는 보호자에 대한 집착이 강한 성격을 타고났고 그 본능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엄마 안 뺏기려고 하미 입장에서는 계속 중간에 개입, 인터섹션이 들어오는 거죠. 질투심. 근데 그 질투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반려동물들은 질투심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질투심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도 필요한 거죠. 강아지 하미의 질투심을 스스로 조절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고양이한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꼽는다면 1번은 안전한 공간, 쉴 수 있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두 번째는 사냥 본능을 풀 수 있는 놀이, 세 번째가 보호자고요. 강아지한테 우선순위 세 가지를 꼽자면은 첫 번째가 보호자, 두 번째가 사냥 본능, 세 번째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선호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미는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계속 쫓아다녔던 거고, 그나저나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빈이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보통 일반적인 야옹하고는 좀 다른데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야옹은 그냥 야옹 이 정도 우는데 야옹 약간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꺾어지면서 약간 밑으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지금 내가 불안해, 좀 약간 뭐 불만족스러워라는 약간 그런 야옹이거든요. 하빈이가 울면서 하는 행동, 즉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는 모습에 힌트가 숨어 있답니다. 계속 우는 경우 얘는 많이 불안하다. 이게 전형적인 분리불안 초기 증상이거든요. 지속적인 시간 동안 계속 운다.
그 다음에 어디 한 곳에서 쉬지 못하고 계속 집안을 방황한다. 네. 약간 이런 행동들이 분리불안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빈이는 코앞에 화장실을 두고도 항상 패드에 소변 실수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양이가 소변 실수하는 거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 안에 있는 재질에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 화장실의 위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다묘 가정 아니면 뭐 이종 동물하고 사는 가정 이런 경우에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 하빈이와 강아지 하미는 2년 전부터 함께 살았는데요. 둘이 잘 지내다가 왜 6개월 전에 하빈이에게 갑자기 문제 행동이 발생한 걸까요?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나타나진 않아요.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넘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 행동. 도닦는 심정이다. 일단은 네. 보호자님이 지키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이 루틴, 일상생활이 루틴이 없어요. 불규칙적인 거죠, 되게. 네. 네. 밥을 언제 주고, 어떤 걸 언제 놀아주고, 어떤 교육을 할 거고. 근데 룰도 없어요. 네. 루틴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리추얼적인 부분. 그러니까 세 가지 R이 없는 건데 지금 네. 이 집에는 리추얼적인 게 뭐냐면은 강아지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행동, 본능적인 행동을 풀 게 없어요. 노즈워크를 할 게 없죠. 아, 네. 노즈워크 할 먹이 장난감이 없고, 그 다음에 하빈이는 고양이로서 놀만한 사냥 놀이 할 게 충분히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벨크로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아니 껍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자님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있으려고 하면 계속 불안감이 차 있는 하미가 계속 개입을 하는 거죠. 얘는 지금 필요한 거는 하빈이가 스트레스 안 받게끔 불안감을 안 느끼게끔 질투심을 얘가 표현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 근데 그 질투심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도 필요한 거죠. 강아지 하미부터 진정시켜라. 규칙적인 것부터 좀 해볼게요. 네. 보통 하미가 보통 안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방금처럼. 그냥 바로 안아주거든요. 하미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하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네, 관절 상할까봐. 지금 되게 편안해졌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얘한테는 이제 규칙이 된 거죠. 그리고 얘한테는 이게 해주세요가 된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강아지로 바뀌는 게 포인트. 해주세요 할 때는 항상 앉아서 쳐다보게끔 할게요. 그렇게 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게 해주세요거든요. 하미 앉아. 오호! 이렇게 빨리 될 줄이야? 안정된 상태가 없게끔. 안 된다고 할 때는 살짝 밀 거예요. 해보세요. 저한테 이제 그렇죠. 저는 왕 해도 반응 안 할 거야. 그렇죠. 이제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밑에 주는 겁니다. 질투심이 있는 애들을 교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질투심을 참고 인내하면 더 많은 보상이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엄마 집사가 직접 교육을 해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짝짝짝 참 잘했어요. 이러면서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내가 몸으로 표현을 해야 돼. 말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럼 얘는 내가 잘못했구나. 싫다고 했구나. 그럼 기다리죠. 앉아. 엄마 집사가 하빈이를 안고 있어도 잘 기다립니다. 됐어.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뻐해 주세요. 강아지 하미가 개과천선했네요. 화장실은 고양이한테는 프라이빗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공간인데 네.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너 바지 내리고 볼일 수 있어? 약간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공간에 쌓는 거죠. 이게 큰 거라고는 하지만 좀 작고요. 네. 좀 더 컸으면 좋겠고.
하빈이의 주요 공간인 캣타워 근처로 화장실을 옮기는데요. 소음이 많은 냉장고 옆보다는 조용한 방으로 옮기는 것이 하빈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짜증나? 이렇게 짖는 것도 불안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보호자님 어떻게 하셨어요? 짖지 마! 그것도 얘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쳐다봐도 안 돼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녀석이 교육받았던 대로 얌전히 앉을 때 엄마 집사와 하빈이는 그동안 못했던 놀이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냥 본능을 채워주는 거죠. 얘가 질투심이 보이지 않았을 때 네가 기다리면 너에게 더 충분히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게 이 질투심을 해소하는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래야지 질투심 때문에 못 놀던 네. 하빈이도 충분히 지금 좀 절로잖아요. 네. 웬일이야 너가. 나도 놀 줄 아는 고양이다. 매일 15분씩 네. 루틴을 짜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또는 저녁에 이른 저녁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2번씩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하미를 보든 하빈이를 보든 둘이 관계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불안감, 안 돼. 그냥 하미의 지금 이러한 보호자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질투심, 집착으로 인한 하빈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넘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자님이 잘 조율해 주시면